오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개미들 떠났고 고래들 배불리고 있네요. ETF는 자금 흡수 중입니다. 바이낸스 보고서에 따르면 시장 논리가 변했다는데요. 2026년에 역대급 불장이 올까요? 가상화폐로 세상을 다시 보고 24시간부의 비밀을 파헤쳐 봅시다. 함께 천천히 부자가 되어 봅시다. 1월 16일 금요일 비트코인 TV 중문 채널의 마이클입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코인 시장의 주요 데이터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1월 중순 며칠간 9만 8천 달러에 근접하며 10만 달러 돌파를 앞뒀지만 결국 넘지 못했습니다. 단기적으로 10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까요? 이건 차트와 큰 상관이 없고 미국 기관들이 얼마나 호응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인덱스, 즉 CPI 지표가 특히 중요한데 이를 통해 기관 동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지표는 마이너스 0.07로 여전히 마이너스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미국 거대 자금이 아직 본격적으로 유입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CPI가 플러스로 전환되어 유지된다면 비트코인의 10만 달러 돌파는 것뿐이 아닌 실질적인 상승 동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CPI가 계속 마이너스이거나 0 근처에서 맴돈다면 가격은 9만에서 10만 달러 사이에서 횡보하며 매물을 소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이 경제에 돌발 변수가 생기거나 정책 전망이 악화되지 않는 한 말이죠. 기관 자금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CPI는 더 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더 낮은 곳까지 추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다시 보면 현재 비트코인은 가속 페달을 밟고 질주하는 게 아니라 일정 구간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구조를 재편하고 있죠. 상승 추세인 것은 맞지만 레버리지가 상당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열기가 뜨겁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시장 주도 세력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크립토 퀀트 데이터에 따르면 선물과 현물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은 점점 잦아들고 있습니다. 반대로 고래들은 양쪽 시장에서 매우 활발하며 가격 결정권이 점차 거대 자본 쪽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대 자본 주도의 형국에서 90일 현물 테이커 CVD는 다시 매수세 우위로 돌아섰습니다. 매도 압력은 억제되었고 현물 물량은 서서히 흡수되고 있습니다. 다만 선물 레버리지 쪽도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국지적인 레버리지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단기 변동성이 커질 것임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조정이 올 때마다 현물 고래들이 물량을 안정적으로 받아내고 있어 마치 던지면 바로 받아먹는 듯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매수한 사람들이 손절을 못 견디고 나가는 건지 아니면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나가는 건지 궁금하시죠? 사실 단기 보유자인 STH가 거래소로 코인을 보낼 때의 손익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난 몇 주간은 대부분 손해를 보며 던졌는데 이는 전형적인 공포에 의한 수동적 손절이자 멘탈 붕괴 후의 청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24시간 동안 분위기가 반전되어 STH가 수익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수익 폭도 변동성 장세 중 가장 컸으며 가격도 이에 맞춰 서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손실에서 수익으로 전환되어 적극적으로 매도하는 행위는 주로 국지적 상승장의 후반부에 나타납니다. 이는 신규 수요의 유입이라기보다는 단기 투자자들이 수익을 실현하며 물량을 시장에 다시 내놓는 것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현재 신호는 단기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으로 보이며 향후 가격이 계속 상승하려면 현물 시장에서 이 매도 압력을 얼마나 잘 받아내느냐가 관건입니다. 잘 받아낸다면 추가 상승의 기회가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당분간 쉬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24시간 코인, 블록체인, 채굴업계의 최신 수익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새로 오신 분들께 말씀드리자면 BTV는 매일 웹3 세상의 모든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저희 뉴스 헤드라인과 정보 브리핑을 통해 웹3에 대한 인지도를 빠르게 쌓으시길 바랍니다. 아는 만큼 번다는 말이 있죠. 인지도는 어떻게 쌓을까요? 매일 뉴스를 정리하고 안정감을 찾고 신념을 하나씩 쌓아가며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뉴스 헤드라인은 2025년 암호화폐 시장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시작이 사실 그리 순탄치 않았죠, 그렇죠? 지난해 10월에 그 급락장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이 믿었던 소위 탈중앙화 세상이 너무나도 중앙 집중적이라는 걸 깨달으셨을 겁니다. 거래소 하나가 코인 시장의 유동성을 통째로 털어갔으니 그야말로 한 곳의 악행으로 전 세계가 고통받은 셈이죠. 보시다시피 ETF 자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개미와 기관은 진입을 망설였습니다. 비트코인은 연간 6%나 하락하며 금과 은행에조차 밀렸죠.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악행이 영원하진 않다는 겁니다. 업계의 독소는 반드시 제거될 것이고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 내리막길만 걷지는 않을 테니 너무 비관할 필요 없습니다. 불합리한 포지션이 정리되면 자금은 안전하고
규제된 통로를 찾아 다시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ETF가 아주 믿음직한 선택지가 되는 거죠. 이번 시장 회복은 아마 ETF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시장의 12개 비트코인 현물 ETF에 하루 약 7억 5,300만 달러가 순유입되며 2025년 10월 급락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중 Fidelity 산하의 FBTC가 하루 3억 5,100만 달러를 끌어모으며 이번 자금 회복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10월 10일에 있었던 유동성 사태 이후 점진적인 회복세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마켓 메이커들은 리스크 매개 변수에 더 익숙해지며 시장에 다시 리스크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우리가 기관 쪽에서 보아온 흐름을 따라잡고 있습니다. 즉 개인의 심리가 기관의 모멘텀을 추격하는 양상입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렸던 평균 회귀 거래가 나타나고 있는 셈이죠. 블룸버그 ETF 분석가 에릭 발추나스는 ETF 자금 유입의 규모와 지속성이 현재 비트코인 가격 흐름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온기는 비트코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역시 하루 약 1억 3천만 달러의 순유입을 기록했습니다. ETH는 연초 대비 약 13% 상승했지만 주간 단위로 보면 자금 배분은 여전히 탐색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자금 회복은 구조적으로 볼 때 ETF에 대한 신뢰가 막 중환자실에서 나와 조심스럽게 기지개를 켜는 신호와 같습니다. 자금은 먼저 ETF 쪽으로 흐르고 있고 고위험 선물이나 고배율 레버리지는 피하며 알트코인에도 달려들지 않고 있습니다. 즉, 지금 자금의 의도는 안정성과 규제 준수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고배율 레버리지를 쓰지 않고 무리한 선물 거래를 안 했다면 청산당할 일도 없지 않았겠습니까? 현물 투자자들은 이번 폭락장에서도 꿋꿋이 수익을 냈습니다. 진입가가 더 낮아졌으니까요. 하락이 곧 매수 타점이죠. 2025년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은 수없이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10월의 변동성으로 인해 모든 수익과 상승분을 반납하게 되었고 많은 투자자들의 마음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낸스 리서치는 작년 보고서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가격의 등락이 아니라 기관들이 빠져나간 후 규제 프레임워크가 점점 더 명확해질 것이라고 이미 경고한 바 있습니다. 2026년 코인 시장의 내러티브는 단순한 스토리텔링에서 산업적 실현 가능성 중심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시장의 신규 유동성은 온체인 활성도가 아닌 현물 ETF와 기업의 재무제표에 집중되었습니다.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는 누적 21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유치했고 기업들의 보유량은 110만 개를 돌파했으며 디파이 프로토콜 수익은 162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실물 자산 토큰화의 예치 규모는 170억 달러로 증가하며 전통 금융과의 연계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은 3천억 달러를 돌파했고 연간 거래량은 33조 달러에 달합니다. 그 역할은 암호화 도구에서 국경 간 결제 및 기관 정산의 기반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활용 사례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를 들어 스테이블 코인 기반 결제나 금융 페이파이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온체인 암호화 결제가 실제 금융과 결합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온체인 환경을 연구하고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페이는 현재 USDT를 합법적이고 규정에 맞게 위안화로 환전할 수 있는 유일한 출금 채널입니다. 이러한 금융 자동화 도구는 비용 절감과 효율성 증대뿐만 아니라 금융 프라이버시에 대한 소유권 보호까지 실현해 줍니다. 간단히 말해 2026년의 주인공은 더 이상 빠르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오래 살아남느냐. 미페이는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수수료가 비싸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익명성, 규제 준수, 저렴함 사이에서 불가능한 삼각관계를 선택해야 한다면 이 시장은 원래 이렇습니다.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지만 오래 버티는 게 이기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정보는 곧 화폐입니다. 암호화는 자유를 의미하며 혼돈은 단지 새로운 권력 질서일 뿐입니다. 세상을 해독하세요. 당신의 목소리를 소유하세요. 스스로 하나의 노드가 되세요. 한정된 공간, 무한한 세계들, 크립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퍼블릭 체인들이 비난 주고받다 합병을 시작했네요. 개미 투자자분들 너무 진지하게 믿지 마세요. 결국 장부가 핵심입니다.
EURCB가 스위프트 시스템의 도입, 비자와 협력도 있어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 결제 시장을 장악할까요? 코인 업계에 서열이 있다는 거 다들 기억하시나요? 퍼블릭 체인 분야는 그 서열의 최상위권인 두 번째 층에 속하지만 체인들끼리 서로 비꼬며 싸우는 일은 끊이지 않았죠. 초기에는 이세리움과 EOS가 성능 우위를 두고 얼굴을 붉히며 싸웠고 이후에는 솔라나와 이세리움, 이속도 경쟁을 벌였습니다. 현재 이세리움의 레이어 2 삼형제인 아비트럼, 옵티미즘, 스탁넷은 각자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죠. 퍼블릭 체인들끼리 서로 눈엣 가시처럼 여기는 건 일상적인 풍경이 되었고 서로 비꼬는 말 한두 마디 주고받는 건 흔한 일입니다. 특히 이 스탁넷은 예전에 에어드랍이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다 떠나버려 유령 도시라고 비웃음을 샀는데 정작 본인들은 묵묵히 일하고 있으니 1년 뒤에 다시 보라고 했었죠. 1년 뒤 솔라나에게 다시 한번 비아냥을 들으며 대중의 주목을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솔라나 공식 계정은 스탁넷의 1일 활성 사용자가 8명, 1일 거래가 10건에 불과한데도 기업 가치가 높다며 비웃었고 가치가 제로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스탁넷 측도 맞받아쳤습니다. 스탁웰 CEO 일라이 벤사스는 인신공격성 농담으로 반격하며 솔라나에는 마케팅 인턴 8명뿐이고 매일 트윗 10개만 올린다고 비꼬았습니다. PYE와 Near Protocol 등 업계 인사들이 화해를 권했지만 곧 네티즌들에 의해 이 내용이 2024년 4월한 사용자 게시물을 복사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시장이 솔라나의 지난 농담으로 인한 민망함을 소화하기도 전에 상황은 급반전되었습니다. 새벽 4시 01분 솔라나 측은 STRK 토큰이 솔라나 생태계에 정식으로 합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스탁넷과 Near Protocol의 공식 계정도 이를 동시에 공유하며 확인해 주었습니다. 자,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세요. 드라마 작가도 이렇게는 못 쓸 겁니다. 솔라나가 먼저 극단적인 수치로 스탁넷을 비웃으며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스탁넷은 온체인 데이터로 반격하더니 여론이 반전되자마자 협력한다고 발표했죠. 순식간에 적에서 아군이 된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퍼블릭 체인 간의 경쟁은 더 이상 기술이나 생태계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이목을 끌고 협력을 이끌어내느냐의 싸움이 된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정보가 확산되어 데이터와 진실을 보게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감정이 격해지면 이야기가 너무 빨리 바뀌어 비난받을 때 공포에 떨다가 공식 발표 때 상투를 잡기 쉽다는 단점도 있죠. 그러니 이 한마디만 기억하세요. 체인들끼리의 싸움은 시장에 보여주기 위한 쇼일 뿐이고 온체인 데이터야말로 투자자가 봐야 할 진짜 지표입니다. 구경은 하되 투자하기 전에는 장부부터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가상화폐 업계의 베테랑들은 더 이상 전통금융을 무너뜨리겠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 같이 모여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함께 공존할 수 있을지 연구하고 있죠. 가장 영향력 있는 결제 시스템의 강자인 스위프트는 이미 9월에 자신들의 시스템에 블록체인 장부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프랑스의 소시에테 제네랄 은행은 이미 2023년에 이더리움 기반의 유로 스테이블 코인인 EURCB를 발행했고요. 즉, 이제 규제 준수를 위한 길과 틀이 이미 마련되었습니다. 게다가 MyCA 법안이 공식적으로 시행되면서 결론은 명확해졌습니다. 이제는 규제를 따를지의 문제가 아니라 따르지 않으면 판에 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확실한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암호화폐와 전통적인 결제 방식은 이미 함께 작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SG4G와 SWISP는 EURCB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한 토큰화 채권 결제 테스트를 공동으로 완료했습니다. EURCB는 MyCA를 준수하는 최초의 온체인 결제 자산이며 SWIFT 시스템과 호환됩니다. 이번 테스트는 발행, 결제, 이자, 지급 및 상환 등의 과정을 포함했습니다. SG4G는 카스트 규제 준수 프레임워크를 개방하여 디지털 자산과 전통 금융 시스템의 연결을 실현했습니다. SG4G는 SWIFT 블록체인 장부 프로젝트의 파트너이기도 하며 시스템 프로토타입 개발에는 컨센서스가 참여했습니다. 이 뉴스가 가진 파급력이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 소식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해줍니다. 온체인 자산이 더 이상 블록체인 업계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는 스위프트 시스템 같은 전 세계 핵심 금융 인프라에 매끄럽게 통합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은행 간 결제는 스위프트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번 일은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 사이에 안심하고 건널 수 있는 다리를 놓은 것과 같습니다.
기관들이 디지털 자산을 공식적으로 그리고 대규모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앞으로는 SWIFT의 새로운 시스템이 블록체인을 활용해 은행 간 실시간 거래 기록을 공유하고 청산과 규제 준수 절차를 자동으로 실행하게 될까요? 그렇게 된다면 미래의 금융 결제 방식 자체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제는 단순히 간을 보는 수준이 아닙니다. 전통 금융이 직접 온체인 자산을 위한 고속도로를 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래의 금융 결제 생태계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뒤바뀔 것이며 그 변화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뉴스 브리핑을 보시죠. 머스크가 X에서 Info.II에 직접 타격을 가했습니다. API 권한을 차단해 해당 분야가 마비됐습니다. 카이토 AI가 타격을 입어 코인 가격이 하루 만에 15% 하락했고 시장도 빠르게 냉각됐습니다. 펌프 선은 매수 추천 기능을 모바일에 탑재했습니다. 토큰을 6시간마다 추천할 수 있고 클릭 한 번으로 모든 팬에게 알림을 보낼 수 있으며 글로벌 추천 순위 시스템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솔라나 모바일이 SKR 토큰 발행 목록을 먼저 공개했습니다. 약 20억 개의 토큰이 발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클 사용자와 개발자는 먼저 등급을 확인해 상황을 파악하고 1월 하순부터 직접 코인을 수령하고 스테이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XAI는 리쉐천이 그럭사의 소스 코드를 가지고 오픈 AI로 이직했다고 직접 지목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법정 싸움으로 번졌으며 3월에 있을 머스크와 오픈 AI의 소송전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시카고 대학교가 코인 투자 실패로 거론되고 있지만 사실 60억 달러까지 손해본 것은 아닙니다. 2022년 장부상 손실은 15억 달러 정도입니다. 학교를 정말 힘들게 만든 것은 코인이 아니라 과도한 대출로 인해 이자가 너무 빠르게 불어난 탓입니다. 자, 오늘의 명언입니다. 40 넘어 인생을 돌아보면 세상에 진정한 적이 있나요? 당신 앞의 사람들은 모두 스승입니다. 어떤 이는 교단에, 어떤 이는 적의 탈을 썼을 뿐이죠. 그들은 당신의 순수함을 빼앗고 유치함을 없애며 정신을 단련하고 뼈를 깎는 고통을 줍니다. 매 순간 당신이 세상과 타인을 맹신하던 모습에서 벗어나 인간 본성을 꿰뚫어 볼 때까지 가르침을 줍니다. 인생의 헛된 길도 헛되이 만난 사람도 없습니다. 얻지 않으면 배우고 성공이 아니면 성장합니다. 진정한 성숙은 누군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이해한 뒤에도 용기 있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 당신의 인생에서 떠나갈 때 이유를 묻지도 말고 붙잡으려 애쓰지도 마세요. 그저 마음속으로 조용히 한마디만 하세요.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이 순간의 가르침을 달게 받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회원 혜택 꼭 확인해 보시고 차이미 클럽에 가입해 보세요. 함께 노력해서 천천히 부자가 되고 비트코인도 더 많이 모아봅시다. 올해는 AA까지 달려볼까요? 내일 뵙겠습니다.